엉제 후미정흠 너란 마삼이 중국의 나라 문자 와로서로 사마디 아니얼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 홀빼 이쇼도 마침내 제때로 실업하지 못할 놈이 아니란다 이를 위하여 어여삐 여겨세로 28짜리 맹가노니 사람마다 헤어쉬비 니겨 나로 숨에 배낭 하고 좋아할 따름이니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세 오티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중세문법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문법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나 고등학교 때 내신에 나오는 게 세종어제 훈민정음이 보통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주 등장하는 게 용비어천가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작품이 세종어제 훈민정음이죠.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여러분이 공부하면요 거의 중세문법의 한 80% 정도는 다 배운다고 보면 됩니다. 중세국어 문법이 물론 수능에도 한 문제가 출제되죠. 이번에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모음 조하고 그 다음에 접사에 관련된 문제가 이번에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여러분들이 한 번만 제대로 해놓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중세문법은 거의 정리가 다 끝났다고 보면 돼요. 물론 나머지 20%가 남아있지만 그 20%는 따로 정리하면 됩니다. 음음문이라던가 또는 높임 표현이라던가 몇 가지만 더 정리해놓으면 되니까 그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세종어제 훈민정음만 여러분이 잘 정리해놔도 중세문법의 거의 대부분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에 나오는 대부분들을 다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익히는 과정까지가 맨 이제 처음에 이제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접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어렵죠. 네, 거의 외계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네, 이거 무슨 이게 한글이 맞아? 이거 외계어 아니야? 정말 이런 글자를 썼단 말이야? 네, 이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긴 한데 괜찮아요. 네, 금방 합니다. 한 3번 정도만 영상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익숙해져요. 근데 단계가 지금 파트 1하고 파트 2를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찍어서 올려줄 거거든요. 왜 2개로 나누냐면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반드시 세종어제 훈민정음은요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해석이 반드시 기본이 돼야지만 거기에다가 중세문법의 중요한 포인트 요소들을 덮어 씌울 수가 있어요. 해석이 안 되면요 선생님, 해석이 안 되면 덮어 씌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뭘 먼저 해야 된다? 해석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석한 다음에 그 안에서 문법 요소들을 덮는 게 여러분이 세종어제 훈민정음과 중세문법을 한 번에 쉽게 익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따로 여러분들이 중세문법을 따로 하고 세종어제 훈민정음 따로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종어제 훈민정음 하나만 가지고도 중세문법 80% 이상을 쉽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자, 세종대왕 과연 어떻게 한글을 만들었는지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외계어가 나올 거고요. 선생님 보통 이제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설명할 때 약간 랩으로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래퍼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세종대왕의 빙의된 래퍼를 잠시 후에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한번 해석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세종어제 훈민정음 그 외계어 같이 생긴 것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요. 읽는 거는 여러분들이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읽어봐야 그래야지 거기다 해석을 붙이는 게 훨씬 더 쉬우니까 한번 볼게요. 세종엉쟁 훈민정음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 이셔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내 이를 위하여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사람마다 헤어 쉬비 니겨 날로 숨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아,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네, 좀 어렵죠. 그래서 친숙해져야 됩니다. 네, 친숙하고 이제 해석만 붙이면 됩니다. 자, 우선 해석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랩 형태로 세종대왕과 랩 배틀을 뜨는 형태로 하면 굉장히 조금 익숙해집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ASMR 나갑니다. 세종 엉제 후미 정흠 나라 마삼이 중국의 나라 문자 와로서 사마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를 어린 백성이 니르고 홀빼 이쇼도 마침내 제트를 실업하지 못할 놈이 아니란다. 이를 위하여 어여삐 여겼세로 28짜리 맹가노니 사람마다 헤어슈비 니겨 나로 숨에 배낭 하고 좋아할 따름이니라. 1분이면 끝납니다. 1분이면. 네, 해석할게요. 해석이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해석을 근데 여러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의역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써준 대로만 해석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문법 요소를 덮어 씌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의역하면요 문법 요소를 덮어 씌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합니다. 의역하면 안 된다. 자, 생종은 세종입니다. 세종, 엉쟁 어제입니다. 어제. 세종 어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스스로라는 말, 스스로 또는 몸소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스스로. 훈민정음 한자죠. 한자니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다. 그래서 책 이름이기도 하고요. 한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줄은 크게 어렵지 않았죠? 세종대왕이 스스로 몸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인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나란 말싸미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기 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나라의 말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나라의 말이 됐죠? 나라의 말이 중국에 달아. 중국 중국입니다. 중국과 안 달아요. 달라. 중국과 달라. 문자. 그래서 문자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와로라고 있는데 와로가 이거 하나로 그냥 문자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문자와 서로 사마띠 이거는 좀 특이하죠. 사마띠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통하지라고 해석해야 돼요. 통하지 아니 홀세 아니 함으로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문법 포인트는 나중에 다 잡아줄 겁니다. 지금은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세종 여기 써놓은 거 다시 쓸게요. 세종대왕이 어저께 만든 게 아니야. 스스로 만든 거예요. 네, 어제 만든 줄 아는 어제는 무슨 1443년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이건 다 쓰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네요. 나라의 말이 똑같이 하라고 했어요. 그래야 문법 요소 덮습니다.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함으로 됐죠. 그 다음에 이런 전차 대포선 전차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런 그다음 이런이에요. 이런 전차는 이런 이유로예요. 이런 이유로 전차가 이유가 되나요?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자, 이어서 봅니다. 이런 이유로 됐지? 나이가 어린 거 아닙니다. 어리석은이에요. 어리석은 백성들이요. 많이 들어본 거죠?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이렇게 나올 겁니다. 지금 어리석은 백성 학생들이요 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이 니르고저는 이르고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르다라는 표현이에요. 말하다. 나 지금 선생님한테 엄마한테 이를 거야. 그 이르다라는 말입니다. 말하다라는 표현이고요. 홀빼이셔도 자, 여기도 정확히 해석해야 됩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렇게 적어야 돼요. 바가 있어도 자, 여기까지 해놓고 참 해석을 다시 한번 조금 의역을 좀 해줄게요. 해석할 때는 원래 정확히 해야 되지만 세종대왕이 스스로 훈민정음을 만들었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다르죠. 우리말이 중국이 쓰는 한자와는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문자는 한자를 얘기합니다.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우리말 내가 지금 쓰는 말하고 그 다음 한자하고 통하지 않는 거야. 한자로 여러분 봐봐요. 지금 댓글로 여러분 한자로 갖고 싶은 거 한자로 지금 써보세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온라인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만났을 때 한자로 말할 수 있어요? 글로 쓸 수 있어요? 못 쓰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그랬던 겁니다. 백성들은 양반들은 물론 한자를 잘 쓰죠. 하지만 백성들은 못 썼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르고자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말을 할 수 없어요. 못 하겠죠. 왜? 한자를 못 쓰니까요. 마침내 아니에요. 마침내 많이 쓰잖아요. 마침내 제 해석 정확히 해야 됩니다. 저의 이렇게 해야 돼요. 저의 뜻을 이거 뜻을이에요. 마침내 저의 뜻을 실어 펴지 실어서 펼치지 할 때 여러분 뜻을 실어 펼치지 이런 거랑 비슷한 말입니다. 실어 펴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돼요. 못하는 사람이 하니라 많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침내 자신의 뜻을 저의 뜻을 실어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예요. 내가라고 정확히 해석해야 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내가 이를 위하여 어여삐 가엾게입니다. 가엾게 여겨 됐죠? 가엾게 여겨 그렇잖아. 말을 못 하잖아요. 한자로 중국 한자로 할 수 있어요? 말 못 하잖아요. 이걸 가엾게 여겼던 거야. 누가? 세종대왕이요. 그래서 뭘 만든 거야? 세로는 그대로 세로입니다. 세로 몇 자를 만들었다? 28자. 8자인데 그냥 숫자로 쓸게요. 28자를 만든 겁니다. 28자를 여기까지 28자를 맹간원이 만드니 28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이건 그대로예요. 이거 사람이에요. 사람마다 하여라고 해도 되고요. 사람마다 하여 수비 아니에요. 쉽게로 해야 됩니다. 쉽게 익혀 날마다 날마다 이렇게 정확히 해석해야 돼요. 여기도 날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28자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사람마다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쓸 수 있게 편안케입니다. 편안케 하고저는 그대로 하고저입니다. 하고저 이거는 할 따름이니라. 이렇게 해석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봐줘야 됩니다. 이 해석이 돼야 그 다음에 중세문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세종 스스로 혼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를 만들었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니까 우리나라 말이 이런 전차로 이런 이유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루고자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자신의 뜻을 실어서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죠.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하여 가엾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들어서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매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게 바로 세종어제 훈민정음 해석입니다.